네, 이슈 톡톡 뉴스 호로록 2부 시작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노벨 문학상 소식을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작가 한강 씨와 같은 분들이 탄생하기도 하지요. 서울시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인물 찾기 위해서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방현석 선대위원장님과 함께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노벨 문학상은 아직 못 받았지만 항일 무장투쟁사와 홍범도 장군 생애를 다룬 소설 범도를 쓴 작가 방현석입니다. 소설 범도를 쓴. 네. 예. 아직은 못 받았다고 하신 거 보니까 저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향후에 또 기회가 올지 모른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 노벨상은 살아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 오래오래 사시면서 노벨 문학상의 기회를 꼭 가지시길. 네, 더 열심히 쓰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소설가로만 알려져 있는데 꽤 인기 좋은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부총장으로 여러 해 일하면서 꽤 행정 능력이 있다는 평가도 들었고 또 지난해에는 학생들 강의 평가가 아주 높아서 그 어렵다는 강의 평가 우수 교원으로도 선정되는 그 행복을 누렸습니다. 아니 저도 사실 겸임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강의 평가 이거 좋게 받는 게 요새 MZ들 세대의 입맛에 맞추는 게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죠. 그 우리 선대위원장님이 강의 평가를 잘 받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PPT를 많이 준비해서 시각적인 걸 많이 하고 말을 줄이고 자료들 그리고 학생들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게 학생들 수업 참여도를 높이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듣다 보니까 오늘은 이 서울시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뭔가 홍보하기 위해 나오셔야 되는데 본인의 셀프 홍보를 지금 하고 계셔가지고 우선 홍보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신뢰가 있어야 되니까 나에 대한 신뢰가 곧 교육감 후보의 신뢰로 이어진다. 그럼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야지 믿을 수 있죠. 아니 원래는 근데 교육감 후보로 나오셨었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정근식 후보를 지지하게 됐는지. 저 선대본부장입니다. 공동 선대본부장. 이걸 어떻게 하다 맡게 되셨는지. 제가 이 선거에 처음 나가기로 결심했던 건 이번 선거가 선거 이상의 선거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교육감 한 명 뽑는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교육 정책을 심판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는 선거가 이번 선거다. 이렇게 판단했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본질을 여지없이 심판하고 그리고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함께 우리 시민들과 마음을 모으고 그 길을 찾아내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는 선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전국 선거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다. 그래서 서울 시내 전체를 선거라고 하는 민주주의 학교로 만드는 것. 그래서 서울 시내 전체가 웅장한 심판의 선거, 심판의 학교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가지고 나왔었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쪽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단일화라는 걸 이번에 했습니다. 워낙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위기의식이 컸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진영은 여러 후보들이 경쟁하면서 더 좋은 정책, 더 훌륭한 미래 비전들을 제시하면서 힘을 모아서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교육 정책을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고 적은 단결했고 그래서 신속하게 하나로 후보를 줄여서 힘을 모아서 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꺼이 뭐 홍범도 장군처럼 범도같이 사퇴하고 우리 후보들 중에서 가장 역사의식이 투철하고 교육 전문성이 높은 정근식 후보를 내세워서 이 선거를 이겨야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을 아주 유려하게 해주셔서 제가 하나하나씩 좀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일단
잘못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을 심판해야 한다라고 네. 얘기해 주셨어요. 잘못된 교육 정책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학교 밖에서 하는 교육 정책이 있고 학교 안에서 하는 교육 정책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벌어진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항일 무장투쟁 영웅들의 흉상을 철거하고 모욕하는 일은 학교 밖에서 벌이는 윤석열 정권의 교육입니다. 예. 국민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정의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대접을 받는지 잘 봐라.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는 지금 이른바 뉴라이트라고 하는 교과서를 만들어서 그걸 학생들에게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뉴라이트 교과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침략을 한반도 진출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경제 수탈을 경제적 부조의 변화라고 미화하고 항일 무장투쟁에 몸바쳤던 어병들을 예. 무모한 투쟁으로 아까운 목숨만 희생한 순간의 분을 참지 못하고 미래를 도모하지 못한 매우 칠칠치 못한 사람들로 이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 안팎에서 벌이는 지금 윤석열 정권의 교육 정책입니다. 이걸 그대로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예. 우리 아이들 단 한 명도 이런 잘못된 교과서로 공부하는 아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이 승리하고 역사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존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고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네. 이런 역사관이 뿌리 깊게 내려서 이런 뉴라이트 역사관을 지닌 교과서로 아이들이 교육을 받게 된다면 향후 펼쳐질 미래는 어떠하다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누구나 알듯이 창의력의 시대 아닙니까? 네. BTS 한 명이 현대자동차 전체의 생산력을 능가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한강 작가가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한강 작가의 작품을 어떤 교육청에서는 읽지 말도록 검소로 이렇게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창의력을 억제하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발목을 잡는 교육을 해서 사대주의 노예건성을 심는 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공격하는 테러 행위입니다. 어떻게 21세기 창의력의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의 발목을 잡고 21세기를 살아가야 될 이 아이들이 발목 잡고 20세기 식민지 시대로 돌아가자고 합니까? 노예 건성을 가지고 어떻게 창의력이 나옵니까? 예. 시대를 역행하는 그럼요. 이건 일이다. 시대 착오적이어도 너무나 착오적인 생각이죠. 이건 20세기에나 가능한 세계관을 지금 21세기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잘못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겠다라는 거 네, 1번. 이제 네. 두 번째는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겠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정근식 교육감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네. 어떠한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느냐라고 여쭤봐야겠죠. 우선 정건식 후보는 오랜 교육 현장에서 일하면서 아이들을 믿고 신뢰하면서 성공시켜온 교육자입니다. 성공의 경험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학생들을 어떻게 도와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스스로 실험하고 또 성공으로 이끌어본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거기서의 성공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아이들 지금 청소년,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자살률 최고의 나라에 예, 살고 있지 OECD 않아요? 국가들 중에서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죠. 자기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일, 마음의 건육을 키우는 일입니다. 교육은 꿈과 이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건육을 키워가는, 그래서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내는 일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돈을 많이 벌어도 스스로 행복하지 않으면 이 긴 인생을 완주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100살 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 긴 인생에서 수없이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 번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남은 인생을 완주할 수 있도록 마음 권력을 키워주는 것, 이게 가장 큰 일이죠. 그래서 이번에 정건식 후보가 내세운 주요한 공약 중에 하나도 이제 학습 진도가 느린 학생들을 돌보는, 그래서 이건 사회적 협력을 통해서 학교 안에 있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 정신과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학교 생활에서 진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을 낙오하지 않도록 인생의 승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길은 꼭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옛날처럼 암기식 교육 가지고 한 가지 그렇죠. 평가를 통해서 하나의 답만이 예. 길이라고 하는 교육은 이미 끝났거든요. 그 다양한 길을 아이들에게 한 개의 길이 아니라 10개의 길들을 갈 수 있도록, 100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센터들을 만들어서 직접 교육청이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은 저는 이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 성공시켜 본 사람들만이 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 중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에 아프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중학교를 거의 전쟁터처럼 보내지 않습니까? 그 학교가 전쟁터가 아니라 즐거운 운동장으로 만들어주는 교육을 저는 정건식 후보가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참 꼭 필요한 일이긴 한데 네,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이게- 교육만큼 어려운 일이 없죠. 그렇죠. 이게 보면 사실 네. 이해 당사자들도 네. 너무 많이 얽혀 있는 네. 일이기도 해서 쉽지 않은데 일단 그 옆에서 공동선대 네. 본부장이시니까 가장 지근거리에서 정근식 후보를 보실 텐데 네. 인간 정근식 후보의 매력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평범하고 유쾌하다는 데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는 늘 보면 평범한 사람들, 어깨에 힘주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데 비범한 사람들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굉장히 놀란 게, 제가 사퇴하고 단일화 우리 후보로 정건식 교수를 추대하자고 했을 때 제가 한마디도 상의를 안 했습니다. 미리 어떤 협상도 하지 않고 우리 이번에는 정건식 후보로 단결해서 승리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며칠 있다 전화 왔어요. 그래서 이미 제 정책을 다 공부하셔가지고 그 중에서 제가 하고 싶어 했던 뭐 항일 역사정의학교, 그리고 역사위원회, 그리고 항일 독립투쟁사 부교재 만드는 일, 이건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안에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잘 가려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저를 만나서 딱 얘기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정말 평범한 것 같지만 조용히 비범한 사람이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네.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하고 또 현장에서 만나 뵙지만 굉장히 유쾌한 분이시구나. 네, 그래서 그 로고송도 나왔잖아요. 네. 선거송도. 네. 보니까 정저러 정정정정 네. 정저러 정정정 이거 같던데 맞습니까? 네. 어. 그래서 그 정은 그러니까 정직할 정, 예. 바를 정, 또 깨끗할 정,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정말 우리 교육을 바르고 네. 깨끗하게 이끌 후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정근식 후보의 네. 매력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흠결 없는 후보다. 뭐 자신 있게 지지할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공약 중에 네. 뭐 여러 가지 역사정의 학교라든지 그런 것에 정근식 후보가 관심을 두더라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아마도 평생 과거사 연구에 또 매진을 하셨잖아요. 네. 정근식 후보가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문제 의식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런 역사 의식에 두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거에는 다 이견이 없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해주신 것 중에 주요 공약 네. 더 추가해서 이거는 진짜 꼭 소개해서 알려드려야겠다.
네, 우리 정건식 후보가 만들고자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 다양한 길, 그러니까 다양한 교육, 그걸 위해서 시민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지역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생하는 교육. 그래서 지역과 학교,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학교를 만들겠다. 이게 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만 교육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 개의 학교가 성공하려면 그 지역, 마을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도 있죠. 네, 그래서 바로 그런 교육을 학교 안에만 가두지 않고 지역 전체를 하나의 학교로 만들고 주민들이 스스로 교사가 되는, 주민들이 학생들의 모범을 보이고 또 학교가 주민들을 함께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범을 만들어내는 걸 제가 우리 교육 역사에서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범도 소설 쓰면서 발견했던 굉장히 인상적인 학교가 만주에 있었습니다. 창동중학교라고 하는 훌륭한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는 학부모들, 그 와령동이라고 하는 만주에 이주한 주민들이 다 돈을 내서 만든 학교예요. 그래서 자기 학교를 에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또 선생님들을 초빙해 와서 자기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 동네에 살았던 주민들을 비롯해서 고려인들을 만났던 사람, 조선인들 만났던 사람들, 그러니까 러시아인, 중국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정말 조선 사람들, 고려인들은 이상했다. 마을만 만들면 학교를 지었다. 새끼 밥도 먹기 힘든데 제일 좋은 자리에 제일 좋은 건물로 짓는 게 학교였다.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밥도 못 먹으면서. 그리고 더 이 창동중학교가 대단했던 건 자기 애들만 가르친 게 아니고 서로 남의 저 블라디보스톡에서 연해주에서 유학 온 애들, 국내에서 유학 온 애들 다 받아서 주민들이 나눠 재우면서 자기 아이들과 똑같이 먹이고 재워서 가르쳤습니다. 그게 우리 교육의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워내는 것. 이게 우리 교육의 전통이었고 지금 정건식 후보가 하고자 하는 이 지역위원회, 공동체를 만드는 지역의 교육 공동체로 학교를 그 중심에 두려고 하는 구상은 바로 이 자랑스러운 창동중학교에서 내려온 우리 교육의 전통을 되살리려고 하는 거다. 이 자랑스러운 우리 교육의 전통이 오늘날 이 성공한 대한민국을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또 한 번 도약시킬 저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학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 현실은 주입식 교육을 하고 선생님과 학생 간의 위계적인 질서가 존재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학교 폭력이 난무하고 선생님은 아이들을 평가하는 곳으로 바뀌고 그랬던 공간을 이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과 학부모, 교사, 학생들 지역사회가 동등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게 이제 정식 후보의 정책인 거잖아요. 그 틀 안에서 격차가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어서 뒤처진 학생은 좀 이렇게 별도로 특별한 게 그게 공교육이 책임져 주는 격차를 좀 줄이는 쪽으로 가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학생들은 위로를 좀 주고 이런 방식으로 가겠다. 그런 걸 전문가들을 또 모셔서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구상이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상대 후보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보수교육감 조전혁 후보가 얼마 전에 이제 KBS 토론회 단독, 그러니까 토론이라고 부르기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단독 대담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우선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보수 후보라고 얘기해서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보수 우익이라고 또는 뭐 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보수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우익도 아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보수 우익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원칙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민족 최고주의입니다. 우리 민족이 최고야. 그리고 자기 나라 이익 최우선주의입니다.
남이 어떻게든 우리나라 이익을 최우선해야 돼. 이게 보수 우익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어느 나라에서나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보수 우익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민족을 비하하잖아요. 그쵸. 능멸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익이 아니라 일본 이익 우선하는 그게 어떻게 우리나라의 보수 우익일 수 있습니까? 그건 일본의 보수 우익일 수 있지 우리나라 보수 우익이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해서 그런 사람들은 사대주의 매국노들입니다. 그걸 보수 우익이라고 그렇게 건사한 이름을 붙여서 안 된다. 뉴라이트 뭐가 새롭습니까? 그냥 20세기 사대주의 매국노들 주장을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번 TV 토론에서 여실히 보여졌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우익의 가치는 안정성을 가장 중시합니다. 안정적인 것, 급격한 변화를 제어하는 것. 그래서 안정적으로 사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것이 보수 우익의 건강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여러 개의 여론조사에서 1등하는 후보를 빼놓고 한 후보만을 그것도 불러다가 토론회를 하겠다 그랬다 그것도 안 되니까 그게 스스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니까 대담이라고 이렇게 바꾼 그래서 토론 한번 하지 않고 선거를 치르겠다. 토론이라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주의의 기본을 하지 않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학교입니다. 그런 민주주의 학교를 운영하겠다. 교육감을 뽑는 교육의 최고 책임자를 뽑는데 민주주의 기본을 지키지 않고 민주주의 학교가 갖춰야 될 최소한의 원칙도 저버린 채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하겠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지금 보수 우익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해결 불가능한 재활용할 수 없는 문제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현 주소 아니겠나. 그러면 그 앞에 분은 수식어를 보수라고 붙이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신 점 하나.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지점은 또 어떻게 있나요? 그 KBS 토론 대담과 관련한 부분 단독 출연. 네.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학교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사회가 학교여야 합니다. 이 선거 과정은 민주주의의 학교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구현 어떻게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지켜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시범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우리 어른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하나의 생각은 전혀 들어서도 안 되고 들을 수도 없고 마이크를 줘서도 안 된다고 하는 이 배제와 혐오 이 지금 교육감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이 선거를 치러 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교육은 함께 아까 창동학교에서 봤지만 내 아이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다 함께 성공해야 그렇게 함께 참여해야 우리 아이가 성공하더라도 그 아이가 존중받고 인정받지 않습니까? 성공한 게 자랑스러워야죠. 그런데 이렇게 한쪽은 배제하고 혐오하고 그렇게 해서 내 아이만 성공시키면 그렇게 성공한 아이는 이 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런 성공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우리 모두를 불행스럽게 만드는 지금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라는 걸 이번 TV 토론 이 배제를 통해서 너무나 똑똑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단면을 보여주는 축소판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그리고 또 학폭 논란도 있더라고요. 조전혁 후보 같은 경우는 같은 반이었던 학생 턱을 때려서 중상을 입혔던 전력이 있던데 뭐 조 후보는 3초 만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학폭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궤변 뭐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뭐 코멘트 하실 거 있습니까? 그분이 부신 게 턱뼈 아니겠습니까? 육체는 인간의 정신의 집입니다. 이 정신의 집을 부순 거예요. 육체가 부서지면 정신이 부서집니다. 한번 심각한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일생을 갑니다.
그 일생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폭력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조전혁 후보가 고3 아이의 턱을 부스러뜨린 게 아니라 그 잘못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홍범도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못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오직 잘못된 사람은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육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바로잡고 더 성장해 나가는, 더 성숙한 인간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한 아이의 턱을 부서뜨려서 그 인생, 정신의 집을 파괴하고 나서 그 잘못을 조금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게 문제죠. 만약에 이런 분에게 저는 투표한다는 것은 예. 불의를 그리고 폭력을 용인하는 겁니다. 불의와 폭력을 심판하지 않으면 불의와 폭력을 격려하는 게 됩니다. 더 큰 폭력, 더 큰 불의를 저질러도 좋다고 격려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이 교육감이 되도록 우리가 뽑아준다? 이건 우리 사회 전체가 학교에서 더 많은 아이들을 더 심각하게 폭행해도 좋다. 학폭을 저질러도 좋다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일입니다. 그런 선거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심각한 자기 반성 없이 교육감이 되겠다고 나온 것 자체, 이것이 우리 서울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 시민들이 절대 저는 네.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으리라고 예. 생각합니다. 어떻게 폭력을, 불의를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는 과정이 더 더 심각한 심각한 문제다. 뭐 네. 학교 폭력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도 그게 더 문제죠. 더 문제다. 그러면서 교육감으로 나와서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이건 우리 사회, 우리 서울 시민,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예. 우리 시민들을 대체 뭘로 아는 겁니까? 그렇죠. 예. 네. 지금 사전 투표가 진행 중에 있어요. 네. 2시까지 집계된 서울시 교육감 사전 투표 현황을 보니까 지금 사전 투표율이 한 1.8% 정도로 네, 집계됐어요. 이게 생각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뭐 낮은 정도가 아니라 예. 매우 심각한 수치입니다. 우리 서울 시민들이 최근 정치나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피로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생각합니다. 예. 쳐다보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해도 너무하니까 압도적인 지지를 해서 그리고 심판을 했는데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피로하고 아예 쳐다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일단 사전 투표는 내일까지고 본 투표는 10월 16일에 치러지는데 마지막으로 정근식 후보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지워버리고 모욕하려고 했던 홍범도 장군, 안중근 참모총장을 비롯한 항일 투사들이 목숨 바쳐서 이 나라를 남겨줬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좋은 나라를 남겨줬습니다. 투표만 잘해도 우리가 원하는 나라 만들 수 있는 이 좋은 나라 그분들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분들처럼 총 들고 목숨 바쳐서 싸우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전 재산 다 팔아서 온 가족이 희생해서 만주와 연해주를 뜯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 않아도, 투표 이거 하나만 잘해도 내가 원하는 나라, 우리가 원하는 나라 만들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좋은 나라 우리한테 물려주었는데 우리는 투표 하나도 제대로 잘 못해서
이 정부 아래서 이 모욕을 당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 얼마나 많은 모욕을 우리가 당해야 합니까? 더구나 오늘만 만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만 고통스러우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감 선거에 실패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고통스럽습니다. 투표하셔야 합니다. 투표하는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미래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투표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결정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내일 투표장에 가서 투표해야 합니다. 촛불 들고 10번 나갈 거 10명 동료들 데리고 투표장에 나가서 짜증나고 피곤하고 혐오스럽더라도 더 나쁜 미래를 우리 아이들에게 밀려주지 않으려면 투표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오늘 내일 16일 꼭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까지 공동선대본부장님으로서 예,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희도 네. 예, 계속해서 이 선거 관련된 소식들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거 정건식 후보 선거 아닙니다. 네. 우리 모두의 선거입니다. 그렇죠. 이 선거에 패배하면 우리 모두 불행해집니다. 예. 우리 아이들 모두 불행해집니다. 저의 선거이고 우리의 선거입니다. 정건식과 함께 이길 수 있도록 10월 16일 네. 꼭 투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로 선거송 한번 해주세요. 정거적. 저도 했는데 네. 예, 한번 해주세요. 정저러 정정정 정저러 정정정. 예. 자, 이렇게 해서 인사 나누도록 하고요. 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찾아온 입과기가 즐거운 시사수다 뉴스 호로록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